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제3편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나오고 제1장에 경보설비, 그 다음에 1-1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나오죠.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구성 요소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우리가 하도 말이 좀 길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자탐 설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탐 설비의 그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화재를 수신하는 요 수신기, 두 번째는 중계기, 즉 아령 수신기일 경우에는 중계기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그 화재를 감지하는 이 감지기. 네 번째는 그 수동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이 수동 발신기 또는 발신기. 다섯 번째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 장치가 있죠. 즉 청각 장애인은 화재가 발생해서 경보가 울리더라도 그 귀가 안 들리니까 이런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가 경광등이죠. 시각 경보 장치를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인데 수신기, 중계기, 그다음에 감지기, 발신기, 그다음에 시각 경보 장치,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첫 번째 보시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계구역이라는 것은 화재를 갖다가 발신했을 때 수신해가지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경계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은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요걸 모르면 실기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이 필기 공부하실 때 미리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요거는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동하고 층별로 설정하는 기준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건물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2개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각각 요놈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되고 요놈이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음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층에 미치면 안 된다. 요 얘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각 층이 있겠죠. 그래서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있다. 4층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계구역을 갖다 설정할 때는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이렇게 각각 층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 예외가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하죠. 단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갖다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즉 1층이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고 바닥 면적이, 2층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다. 이럴 경우에는 1층하고 2층을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층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면적하고
길이에 따른 그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요. 이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단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거, 주로 이제 그 뭐 강당이나 이런 체육관 같은 데가 그렇죠. 그래서 출입구를 열면은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50m로 하고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야 되는데, 단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한 변이 50m 범위 안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이 지하구죠. 이 지하구의 하나의 그 경계구역의 그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통신 케이블이나 뭐 전력 케이블, 이런 것을 지나가는 것, 즉 우리가 지상으로 전봇대를 통해서 그 가공 전선을 갖다가 그 간다고 하면 굉장히 그 위험하고 또 미관상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로 이런 그 터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우리가 케이블 같은 거를 그 지나가게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지하구, 또는 뭐 통신 케이블도 지나가죠. 그래서 이 지하구는 이렇게 쭉 있을 경우 이 700m마다 요 거리를 700m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경계구역 1번, 뭐 다시 700m는 경계구역 2번, 이렇게 700m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죠.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한 변이 있죠. 이렇게 그 경계구역이 있는데 이 변도 50m고 요 변도 50m 이하일 경우에는 이 전체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면 이걸 한 개의 그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옆에 그림과 같이 이런 상태로 건물이 있을 경우 이 전체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가 되더라도 이 변은 예를 들어서 50m, 이 변은 6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는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는 두 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변이 60m니까 50m 이하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고 이쪽이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눠야 되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수직 높이에 따른 설정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계단이나 아니면 이 경사로, 계단은 여러분이 아시는데 경사로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경사로는 여러분이 어떤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실 때 보면은 그 자동차의 그 주차장이 옥상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렇게 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옥상으로 자동차가 올라가죠. 이런 걸 우리가 그 경사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이나 경사로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그 경사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 권상기실 또는 린넨 슈트, 그 다음에 파이프 피트하고 덕트,
이런 데는 그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요거 이외에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지하층 있죠. 지하층의 계단 및 이 경사로는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 경계구역을 하는데 예외 조건이 있어요. 지하층이 1층만 있는 경우, 이때는 지상층과 같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하고 덕트,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밑에 실기 출제해가지고 네모에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장소가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다음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그러나 지하층이 한 층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사항이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 하나의 경계구역은 즉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이나 이 경사로 하나의 경계구역은 수직거리가 4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에 보시면 이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항상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하가 한 층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상층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 여기를 그 경계구역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요 지상 1층이, 지하층이 한 층이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45m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다시, 이후에 이제 또 층이 있겠죠. 이럴 경우는 이후에 또 45m를 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즉 지하층이 1층만 있을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지하층이 한 개층 이상인 경우,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뭐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고 하면은 경계구역을 정할 때는 여기가 지하 1층, 여기가 지하 2층이죠. 이럴 경우에는 지하층을 갖다가 별도의, 이럴 경우에는 이걸 몇 미터가 되든 45m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고,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45m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위에도 또 45m마다 하나의 경계구역. 그러니까 지하층이 한 층만 있을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지만, 지하층이 두 개 층 이상이 되면 지하층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지상층은 또 따로요, 45m마다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4번은 외기의 개방 및 감지기에 따른 그 설정 기준인데, 첫 번째에 보시면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등에서는 5m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그럼 이 주차장 입구는 항상 외기하고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어떤 뭐 문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 5m까지 요 반경 5m 사이는 경계구역 면적에 삽입하지, 즉
경계구역 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나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는 이 방사구역이나 또는 재현구역하고 동일하게, 즉 면적에 관계없이 그 소화 설비의 그 방사구역 또는 재현 설비일 경우에는 재현구역하고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이 감지기의 종류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래서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무실이나 뭐 아파트 이런 데 보시면 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예요. 그래서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것은 그 주위 온도가 요 일정 상승률, 예를 들면 뭐 1초에 뭐 몇 도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즉 1국소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지기로서 어느 한 일부분만 열이 가해지더라도 작동하는 감지기죠. 그래서 일정 상승률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1국소, 다시 말해서는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어떤 감지기가 여기 여러 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한 감지기가 열을 받으면 화재로 간주하는 거예요. 요 한 부분이죠. 이쪽 감지기는 아직 열을 안 받더라도 일국소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감지기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포트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SOPT죠. 이건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점이죠. 한 점에, 즉 일부분에서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거나 열을 받았을 경우에는 작동하는 감지기가 차동식 스포트형. 두 번째는 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고 또 이거는 넓은 범위의 그 연료과 누적, 우리가 넓은 범위 또는 이걸 우리가 광범위,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런 경계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차동식 분포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구리 동관을 갖다가 천장 쪽에다 이렇게 배선을 설치를 하는 거죠. 공기관식 감지기를.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스포트형 감지기는 이런 식으로 어느 일부분만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면 작동이 되지만 차동식 분포형은 이 전체 주위 온도가 가열이 됨으로써 이 감지기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상승률은 일정 상승률인데 넓은 범위의 연료과 누적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지기죠. 다음 3번으로 가면요. 정원식 감지선형. 이 정원식 감지선형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어떤 전선줄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즉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건 좀 확대해 보면은요, 이런 관 안에, 비닐관 안에 이 피아노선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는 우리가 고체 파라핀 있죠? 또는 이거 우리가 양초라고도 해요. 고체 파라핀을. 이 양초 같은 것이 절연 상태가 되어 있는, 이 구리관 겉을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화재 시 열이 발생이 되면 이 구리선을 감싸고 있던 절연 물질인 이 고체 파라핀이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리죠.
그러면 두 개의 접점이 이루어져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놈이 바로 정온식 감지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이 이렇게 그 전선권 같이 되어 있다는 거의 특징이죠. 네 번째는 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 정온식 그 스포트형 감지기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즉 외관이 전선이 아니라는 게 좀 요구하고 감지 선형하고 쉽게 구분이 가는 거죠. 다음 5번에 가시면 이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두 기능을 갖다가 조합해 놓은 거. 요걸 우리가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하는 거죠. 다음 6번에 가면 이 이온화식. 자, 이온화식은 이온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화재를 감지하는데 이거는 연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라고도 하는 거죠. 다음 7번에 가시면 광전식, 즉 수광량의 그 변화, 즉 연기에 의해서 빛에 받는 양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인데 이것도 연기를 갖다가 감지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 열연 복합형 감지기 또 있죠. 열하고 연기, 열연 복합형. 이 열연 복합형이라는 것은 열 감지기하고 연기 감지의 그 두 성능을 갖다 조합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열 복합형 감지기. 이 열 복합형이라는 것은 열 감지기의 그 두 가지의 기능을 갖다 마찬가지로 조합해 놓은 거죠. 10번에 연복합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연기 감지기의 그 기능을 갖다 조합해 놓은 거예요. 다음 12번으로 가죠. 자, 12번은 자외선식 불꽃 감지기. 마찬가지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자외선이 불꽃에 의해서 자외선이 발생하는데 그 자외선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적외선식. 요것은 반대로 불꽃이 발생했을 때 이 적외선에 의해서 수광량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지기. 다음 14번은 이제 자외선, 적외선 겸용.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꽃이 발생하면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에 의해서 수광량 변화. 그다음에 15번은 이제 복합형 불꽃 감지기. 요거는 자외선의 그 기능하고 적외선 기능의 그 감지기를 갖다 조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 작동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3번은 이제 각 감지기의 구조하고 동작 원리기예요. 감지기의 구조 및 동작 원리.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차동식 스포트형 나오죠. 그래서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일부분, 즉 일국소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지기.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작동 원리가 첫 번째 보면은 이 공기 팽창을 이용한 감지기죠. 그래서 공기 팽창을 이용한 감지기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고정된 그 고정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접점을 우리가 플러스로 하고, 여기에 이제 다이아프램이 있는 거죠. 여기엔 다이아프램이 있어가지고, 여기엔 마찬가지로 가동 접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은 구멍이 있죠. 이걸 우리가 리크홀 또는 리크 구멍.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감열실 또는 뭐 공기실이라고 하는 데고, 요걸 우리가 다이아프램, 요걸 우리가 리크 구멍, 요걸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접점이라고 하는데, 위에 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걸 고정 접점, 요 밑에 거는 움직이기 때문에 가동 접점이라고 하는 그 접점이죠. 그래서 교재에 지금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리크 구멍의 기능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그 리크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재 시 열이 발생이 되죠. 이 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던 이 공기가 팽창이 되죠. 그러면 난방에 의해서도 이 열이 가해지죠. 감지기에. 즉 여러분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뭐 보일러를 가동시켰을 때 안에 공기가 좀 더워지는데, 거실이나 뭐 어떤 방에, 그럼 열을 받으면 공기가 팽창이 되면 그 팽창된 공기는 완만히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리크 구멍을 통해 가지고 전부 나가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열이 굉장히 뜨겁죠. 그럴 경우에는 일로 빠져나가는 그 공기 압력보다는 발생되는 공기 압력이 훨씬 크죠. 그럼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이 다이아프램이 고무 풍선 마냥 부풀어 올라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주는 게 바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중에서 공기 팽창식을 갖다 이용한 감지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리크 구멍 또는 리크공, 리크홀이라고 했는데, 리크라는 게 이게 누설이죠, 누설. 홀이라는 것은 그 구멍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말로 하면 리크 구멍이에요. 또는 뭐 교재에 나온 대로 뭐 리크공이라고도 또 하죠. 구멍을 우리가 공이라고도 하니까 우리가 리크공. 그래서 요 리크 구멍, 리크홀의 역할은 비화재 시 화재 그 오보를 갖다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난방 등에 의한 완만한 온도 상승 시 감열실에 공기의 그 팽창을 갖다가 리크 구멍을 통해서 비화재물을 갖다 방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리크 구멍이 이물질 등으로 막히면 오동작이 돼서 비화재부의 원인이 된다. 이 구멍이 막혔을 경우에는 난방에 의한 그 열에 의해서 이 공기가 팽창이 되면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결국 이 다이아프램이 부풀어 올라서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크 구멍이 너무 작거나 어떤 이물질로 막히면 비화재보의 그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열 기전력을 이용한 방식이 있죠. 자, 열 기전력의 이용한 그 방식을 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접점이 있는 거죠. 이 접점은 지금 보시면은 냉접점이 있고 온접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 열 반도체죠. 그럼 여기서 화재 시 열이 발생이 되면 이 온접점하고 냉접점에 의해서 이 열 반도체에 기전력이 발생이 돼요. 즉 열에 의한 기전력. 다시 말해서 열을 받으면 전기가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를 갖다 일으켜주니까 이 전기가 흐르면서 이 코일을 흐르면서
흡인력에 의해서 두 접점을 갖다 붙여주는 거죠. 이런 놈을 갖다 우리가 열 기전력을 이용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즉 하나의 열 반도체에서 열 반도체가 열을 받으면 기전력이 발생되니까 그 기전력에 의해서 두 접점을 갖다가 붙여주는 거죠. 이런 놈이 바로 열 기전력인데, 열 기전력을 이용한 방식은 온접점하고 냉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감도 릴레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반도체 열전대, 이 부분을 우리가 감열실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2번은 이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크게 이 공기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열전대식, 그 다음에 열반도체식,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였는데, 이 공기관식이라는 것은 이 간은 이 동관을 갖다가 어떤 경계구역이 있으면 여기에 검출부가 있고, 이 구리관을 갖다가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경계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공기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방법을 보면 검출부하고 공기관의 접속 방법, 여기가 이제 검출부인데요. 이 검출부하고 이 공기관의 접속 방법은 납땜을 이용하는 거고, 공기관 상호간의 접속 방법이었는데, 이 공기관을 갖다가, 즉 구리관을 갖다 서로 접속할 때는 여기에다가 슬리브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납땜을 한다는 거죠.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의 동작 순서였는데, 열이 발생하면 이 공기관 안에 이 공기가 있겠죠. 이 공기가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니까 다이아프램이 팽창이 돼가지고 회로가 바로 접점이 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공기관식의 그 구성 요소는 공기관,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검출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걸 검출부의 그 도시기호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 교재에 보시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이 간은 동관을 갖다가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동관이 전체 그 경계구역을 다 커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에 있는데, 이 다이아프램은 고정 접점이 있고요. 가동 접점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요놈은 고정 접점이고 요놈이 가동 접점인데, 화재 시 공기가 그 팽창이 되니까 이 다이아프램이 부풀어 올라요. 고무풍선 같이. 그래서 두 개의 그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동 원리를 보면은 공기관은 두께가 0.3mm 이상. 자, 이 공기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좀 크게 그린 거예요. 이 공기관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 공기관의 두께는 0.3mm 이상. 그 다음에 이 외경의 직경은 1.9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였는데, 작동 시간이 규정 시간보다 늦은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그 리크 구멍이 있었죠. 그 리크 구멍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작동 시간이 빨랐다는 것은 이 리크 구멍이 있는데, 처음에 어떤 난방에 의한 완만한 온도 상승은 그 공기 압력을 그대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비화재인 경우에는 오보가 발생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작동 시간이 규정 시간보다 늦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리크 구멍이 넓은 경우에요. 이 구멍이 너무 넓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이 공기 압력이 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다이아프램이 늦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작동 시간이 규정 시간보다 늦다는 것은 이건 리크 저항이 작다. 즉 공기가 일로 빠져나갈 때 힘들지가 않다는 얘기죠. 즉 저항이 작은 거고,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리크 구멍이 규정치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죠. 리크 저항이 작다는 것은 이 구멍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즉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만큼 저항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니은에 가시면은, 자, 기억에서는 감지기의 리크 저항이 기준치 이하, 즉 리크 저항이 너무 작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근데 니은은 다이아프램이 부식이 돼서 압축 공기가 누설이 된 경우였는데, 이 다이아프램이 고무풍선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가동 접점이 있는데, 이 공기가 이제 팽창이 되면 이 접점이 붙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구멍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이아프램이 부풀어 오르질 못하고 이 공기가 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동 개시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작동 시간이 규정 시간보다 빠른 경우, 규정 시간보다 빠른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이아프램이 빨리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빨리 부풀어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크 저항이 규정치보다 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어떤 이물질이 막히거나 그러면 빠져나가는 공기량이 적겠죠. 또는 우리가 이 리크 저항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나사에 돌려가지고. 그런데 이 리크 나사를 갖다 많이 조이면 이 리크 구멍이 아주 좁아지게 되는 거죠. 리크 구멍이 아주 좁아지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이 다이아프램이 빨리 부풀어 올라서 접점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리크 구멍이 규정치보다 너무 작다는 얘기죠. 또한 그리고 여기에 니은에 보시면 감지기의 리크 구멍이 이물질이 생겼을 경우, 자 여기에 어떤 리크 구멍에다 이물질이 부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공기가 적어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작동 시간이 규정 시간보다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요걸 생각하시면, 즉, 요 다이아프램이 부풀어 오르는 거, 즉, 이건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부풀어 올라요. 고무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2번은 이제 열전대식. 자, 열전대식이라는 건 열 반도체인데요. 어떤 열 반도체에 열을 가하면은 여기서 기전력이 발생이 돼요. 즉, 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기전력에 의해서 이 접점이, 두 개의 접점이,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갖다 설치해 놓으면은, 기전력의 열반도체가 열을 받으니까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이 두 개의 접점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열전대 미터 릴레이 접속 전선이었는데, 이건 항상 여러분이 열전대를 갖다 설치를 할 때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즉 극성이 있는 감지기예요.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극성을 올바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극성이 있는 감지기 해서 열전대식. 작동 원리를 보면 반도체형 열전대에다가 열 기전력이 발생이 돼서 이 기전력에 의해서 미터 릴레이가 동작한다. 요 미터 릴레이가 동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면 열 반도체식.
자, 열 반도체식은 열전대식하고 뭐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검출부 교재에 보시면 뭐 검출부가 나와 있죠. 이쪽 극성이 이제 플러스, 이쪽 극성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코일을 갖다가 감아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쪽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열 전대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열전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코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코일이 있어가지고 요 열 반도체에 열이 가해지면 기전력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두 접점을 접속시켜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열 반도체식이죠. 그래서 이 열 반도체식도 마찬가지로 열 기전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감지기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참고해 보시면 동니켈선은 열 반도체 소자와 역방향으로 열에 의한 기전력 발생, 즉 완만한 온도 상승에 의한 열은 우리가 기전력을 갖다가 상쇄시켜준다는 얘기죠. 동니켈선이. 그다음에 열 반도체 소자는 열에 의해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열판은 화재 시 열을 받는 부분. 다음 3번에 그 정원식 감지기로 가죠. 이 정원식 감지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정원식 감지선형하고 정원식 스포트형하고. 그래서 정원식 감지선형은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정원식 감지선형, 그 다음에 애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원식 스포트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원식 감지기는 공칭 작동 온도가 60도씨에서 150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온도고, 다음에 두 번째 온도 간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칭 작동 온도가 60도씨에서 이 80도씨까지 온도 간격이 5도씨 간격으로 되어 있고, 80도씨에서 150도씨는 10도씨 간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온식 감지선형. 이 정온식 감지선형은 외관이 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선에다가 색깔을 갖다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칭 작동 온도가 80도씨 이하, 그 다음에 80도씨 초과, 120도씨, 그 다음에 120도씨 초과, 이상이죠, 이상. 180도씨, 여긴 초과가 되게 됐네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전선에다가 그 색을 갖다가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도씨 이하는 백색으로 되어 있고, 전선이. 그 다음에 80에서 120도는 청색. 120도 초과는 적색으로 전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재 시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스포트형하고 감지선형, 이렇게 둘로 나누죠. 다음 4번으로 가시면 이 정온식 스포트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온식고 스포트형 감지기는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되었을 때, 이 정온식이라는 건 이 정한 온도에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80도씨 정온식 스포트형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주위 온도가 80도가 되면 감지기가 화재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한 온도에서 화재를 발신하는 감지기를 우리가 정온식 스포트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곡소의 주요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그 작동 그 방식은 바이메탈, 니은의 팽창 계수차, 디귿에는 액체 팽창, 리을에는 감열 반도체 소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5번에 정원식 그 감지선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원식 그 감지선형은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냐면은 리을에 보시면 케이블 트레이나 이 지하구에다 많이 설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구 같은 데 한번 뭐 가보신 경험이 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화력발전소나 그런 수력발전소 이런 데서 그 고압의 전류를 갖다 전기를 생산해서 그 각 가정으로 보내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이 천정 쪽에다가 우리가 외관으로 볼 때는 전선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죠. 그래서 여기 설치할 때는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띄워가지고 요놈을 묶어놓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늘어지지 않게. 근데 이거는 이 감지선형은 한번 사용하면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비재용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4번은 이제 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보상식 스포트형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이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두 개의 그 기능을 갖다가 조합해 놓은 건데, 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요 원리를 이용한 거, 즉 열에 의해서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었으면 화재로 간주하고, 또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또 화재로 간주하는 5호 개념이에요. 5호 개념. 즉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거나 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5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스포트형 감지기의 그 종류에 따른 이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은 공기 팽창, 열기전력 이용한 거고, 정원식 스포트형은 바이메탈, 금속의 팽창 계수차, 그다음에 액체의 팽창, 감열 반도체 소자, 그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하고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두 가지의 기능을 갖다 조합해 놓은 거. 그다음에 공기관식 그 차동식 분포형은 공기의 팽창을 갖다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열전대식하고 열 반도체식은 열의 그 기전력을 갖다 이용한 방식이죠. 예,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